지금부터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 검증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것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중복되는, 그러니까 한 문제씩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중복되는 문제들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꼭 수험생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더라도 저 문제가 중요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이거는 2번이죠. 정답이요.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틀린 말이죠. 이제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형법에서도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요 정도는 한 번쯤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번부터 뭐 10번까지는 법의 일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용어, 개념, 정의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추정이죠. 자, 추정이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증이 있으면,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반증이 있어도 이미 발생된 효과를 번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정이 무슨 뜻이고 간주가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5번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게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만은 잘 알아도 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민법이든지 조문 있죠. 조문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자격증 시험에서는 거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에 대한 얘기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을 알면 3분의 1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가요. 이제 뭐 5번, 6번 똑같고요. 자, 8번까지도 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법의 원리에 대한 문제들이 앞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작위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작위 의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번인데요.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라고 하는데, 자, 부작위 의무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 단어,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이 앞쪽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관련된 것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 법률이 헌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헌법 조문의 일부다. 자, 괄원에 들어갈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면접 시험
우리 법률 전문가를 선발하는 면접 시험에서 물어봤던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법과 조약은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법과 조약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국제법에 관련된 조약, 그다음에 민주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지나가고요. 자, 교재에 그 해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일일이 뭐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헤맸던 부분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단어가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보다도 사실 민법의 몇 조 몇 항이라는 요 내용들이요. 자, 다시 말해서 민법은 조문을 알면 3분의 1 이상은 문제 자체에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기한이라는 요런 그 단어들은 제가 보기에는 민법의 조문을 좀 암기하시는 게 가장 빨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18번 같이 뭐 한문으로 갑을, 병, 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거의 예전에 이제 판례, 아주 고전적인 판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을, 병정, 한문으로 이렇게 사례처럼 나오는 문제들은 이 사례를 외우면 거의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근 20년 전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을 때나 얼마 전에 법학을 강의를 했을 때나 지금 강의를 할 때나 이런 사례는 사실 같아요.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거의 불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은 뭐 정답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비업을 이제 중간쯤 가다 보면은 경비업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또 이렇게 몰아서 출제가 됩니다. 자, 경비업자가 경비 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은 뭐냐? 자,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이제 법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헌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다음에는 경비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 중간에 이렇게 갑을, 병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요거 다음에 경비업에 관련된 문제가 좀 몰아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요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서 좀 알아야 될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주거 침입에 관련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주거 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 보기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을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 조각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형법 가운데서도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에 관련된 문제 다음에 형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26번처럼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 체포자의 성명 주고 사유를 물어서 필요한 때는 경찰관서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는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경비업에 관련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상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공식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가 청구해서 자,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법에 관련된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정도가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요. 손해보험에 관련된 거. 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은 자, 보험계약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이제 산재보험에 관련된, 왜냐하면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근로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뭐 근로자의 자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뭐 절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절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절대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바뀌고 자, 근로자의 근로 행위가 바뀌게 되면은 판례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말이 오히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자, 이제 부관, 자,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해서 부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부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 자,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일부 배제, 수동 부담 등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행정주체에 해당되는 것은 뭐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마지막에 이제 그 상법이나 뭐 사회보장 그리고 산재보험 관련된 문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세 문제 정도가 아주 일반적인 행정법에 관련된 얘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그 제가 과거에 공부를 했을 땐 이 부관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리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출제되는 것들이 비교적 그 좁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출제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풀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최신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다른 것들도 중복되는 문제는 중복되는 대로 언급을 해드리고 또 좀 새롭게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